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가 소명TV 오늘 옆에 김송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그동안 세계교육을 하셨는데요. 네. 세계교육을 하시면서 또 이번에 새롭게 새로운 코너, 새로운 또 영상 또 하나 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기로 하셨죠? 네네. 오늘 이부터 하시는 게 뭐죠? 이번에는 세계교육은 일단 교육과정을 어떤 특별한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특별한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을 좀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특별히 좀 홈스쿨 하시는 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이미 주어진 거 말고 본인이 스스로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럼 그 시간과 대상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했을 때 다양한 이제 선택지가 있을 텐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하실 때 고려해야 될 어떤 기준들, 상황들 예. 그런 거를 같이 좀 소개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홈스쿨링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네. 또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홈스쿨링을 안 하는데 네네. 해당이 안 되는가? 네. 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홈스쿨링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공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네. 그런 부모님들도 있죠. 학교에서 다녀온 우리 아이들 네. 계속 이대로 학원만 보내고 네. 학교만 보내면 되는가? 네네. 조금 더 가정 안에서 뭔가 또 이 아이들에게 유익한 어떤 교육들을 부모님들이 뭔가 또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 고민도 하시죠? 네네. 하시죠? 예. 그래서 이 챕터 1, 2, 3, 4, 5 챕터까지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챕터는 기본적으로 홈스쿨링 부모님들은 가장 더 격렬하게 고민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 빈 공간을 다 메꿔야 되니까. 예,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은 정말 예. 혼자 그걸 다 하셔야 되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전체적인 자기의 교육 방향, 그다음에 아까 학교 보낸 후에 남는 시간들, 그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 보내야 돼라고 학원에 다 늦지만 또 그렇지 않으시는 부모님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뭔가 다른 좋은 목표와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 홈스쿨링 커리큘럼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네. 단순히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한테만 유익되시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학부모님들의 일반적인 교육 철학을 네. 아이들에게 특히 여기 또 이게 크리스찬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사실 이 툴은 크리스찬들을 전제하긴 하지만 책 내용 자체는 넌 크리스찬 종교적인 거는 종교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나는 어떤 교육 철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학원과 학교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네네. 또 이런 부모님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안학교, 특히 크리스찬 대안학교든지 그 대안학교의 부모님들도 그렇죠. 꼭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대안학교 부모님들은 오히려 학교 교육 철학을 이제 본인도 배우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안도 할 수 있고 각각 자기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어떤 교육 방법이나 내용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학원 가지만 뭐 주말이나 방학 때나 그리고 그 시간을 모두 다 학원만 보내겠다 그러면 좀 그것도 참 문제지만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모로서 뭔가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어떤 시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좀 도울까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한 대안학교든 기독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사실 이 프로그램이 도움될 것 같고 이 영상이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미 기독교 교육을 다 뭐 공부도 하시고 해서 나름대로 하시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 뭐 교회 교육이나 학교 교육이 이렇게 기독교적 어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교육을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걸 다 전제하고 성경적인 관점들을 어떻게 좀 더 접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경우에 따라서 더 하실 수 있는데 책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죠? 이게 좀 그래서 책 소개는 요 책인데요. 그 100개 톱 Picks for Homeschool Curriculum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게 2005년도에 써졌고요. 이 캐시 더피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실제로 이 책은 개정판이 2012년도까지 나와서 102 토픽스까지 나왔습니다. 102. 예. 근데
요 책을 좀 쓰게 된 이유는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제목만 갖고 어떤 생각하면 이 책이 뭐죠? 예를 들면 뭐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위한 100가지 가장 좋은 나의 선택들. 나의 선택.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네. 선택해서 배열도 하고 구성해야 되니까 그런 거네요. 교육적인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설계해 갈 것인가를 돕기 위한 과정이네요. 그죠? 예, 사실 이분이 이 100개를 뽑은 이유는 워낙에 현재 미국의 상황인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홈스쿨을 하려고 할 때 워낙 홈스쿨 이제 부모들이 쓸 수 있는 교재가 많다고 합니다. 그게 막 수백 가지 되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다음에 뭘 선택 못하는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100가지를 일단 선택해놨고 어떤 기준으로 왜 그걸 선택했고 그다음에 이 100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떻게 가지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다음 주까지 하기에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예, 그러면 마음 같아서는 100번 해야 되지 않나요? 100가지 탑픽 그러니까 저거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탑픽이 아니라 저거네요. 100가지의 어떤 주제가 그게 아니라 100가지의 선택지들이죠. 선택들. 예, 500개 중에 내가 볼 때 제일 분야별로 좋은 거를 100개 선택했다. 100개를 모아놓고 100개에 대한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그다음에 분류해놓고 각각에 대한 커멘트. 실제로 보면 여기 100개가 들어가 있네요? 예, 100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도 참. 그리고 외국에는 이렇게 홈스쿨링 자체가 많이 있군요. 예, 특히 미국에 더 많이 있는데 일단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 플러스 공교육 말고 새로운 교육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독교나 종교계 쪽에서는 더 종교적인 가치관을 좀 전달해주고 싶다. 이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학교의 철학에 맞게. 네네. 요게 100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 표가 표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칼럼을 한 15개를 만들어서 이게 커리큘럼 하나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포닉스 리딩, 그러니까 리딩에 관련된 한 뭐 20가지 교재를 넣고 이걸 15가지 칼럼 그 단계 15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쓰기가 많다. 이거는 뭐 설명이 잘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냥 처음에 들었을 때는 100가지 그래갖고 100가지 교육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선택을 해나갈지 궁금합니다. 아마 오늘 뭐 해보면 조금 더 알지 않을까? 한번 설명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처음에 총 6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6장은 뒤에 나온 100가지 커리큘럼을 설명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5장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챕터 5개 장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1장은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할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어렵네요. 특히 이제 만약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학교에 보내면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고민하는 부모님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 하죠. 커리큘럼은 다 되기 때문에 또 학교 어떤 커리큘럼인지 관심도 없으시죠? 잘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나와서 성적이 좋으면 오케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홈스쿨링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본인의 철학을 가지고 좀 이끌어 가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과연 뭘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장인데요. 이분이 이걸 쓰신 이유는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홈스쿨 처음 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리면 거기에 모두 홈스쿨 커리큘럼을 파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쫙 나오는데 자, 이걸 안 하시면 당신의 자녀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 왔을 때 부모님들이 그냥 10개의 방을 가야 되는데 벌써 2개 방만 가도 벌써 너무 많이 돈을 쓰고 다 사고 나머지 못하는 건 어떻게 하지 이런 당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다분히 이제 미국적인 상황이니까. 미국적인 상황. 우리나라는 사실 상상도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그 교육 커리를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 정말 상상 못하는데 외국은 정말 이 문화가 많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적용할까를 고민했을 때 드는 비유는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이 한 500개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00개 중에
탑 10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식당 자체가 한 개나 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커리큘럼으로 공교육이라든지 예. 그렇죠. 그랬을 때는 식자재가 두루두 널려 있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는 식당을 이제 선택해주는 역할을 한 책이고 우리는 식자재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식자재를 그럼 어떻게 해서 요리를 만들 것인가 한국의 상황은 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좀 우리나라 슬픈데요. 예, 좀 그냥 다 똑같은 어떤 식당에 가서 다 똑같은 걸 먹고 있는 거니까. 예, 큰 대형마트 한 몇 개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 누가 더 많이 먹냐, 네, 빨리 먹냐, 네, 그래서 누가 더 몸이 커지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런 과정에 이 책을 만들게 된. 계속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일과에는 제가 좀 마음에 와닿던 중간 그 문장은 홈스쿨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아이를 이해하고 양육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한 반에 뭐 30명이 있으면 30명을 다 고려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냥 교육 내용 중심으로 따라가지. 근데 여기서는 홈스쿨 하는 부모님은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아이를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정말 제일 더 잘 맞는 게 뭘지를 고민해 가면서 아이에 맞는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저도 홈스쿨에서 부러운 점이었습니다. 또 이분이 얘기하는 거 하나는 커리큘럼, 그러니까 교육을 딱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분은 커리큘럼 중심이냐 아니면 교육 목표 중심, 지향 중심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리큘럼 중심은 커리큘럼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간 계획까지 다 이끌어 간다고 보거든요. 근데 목표 지향은 배울 내용, 방법, 시간 기획을 교사인 부모가 정하고 자신의 교육 철학에 맞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는 커리큘럼을 찾고 그것을 자기의 시간 계획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일종의 커리큘럼 중심은 어떤 이 커리큘럼을 개발한 어떤 단체나 어떤 곳이 제시하면 그것에 우리가 맞춰서 그걸 진도를 잘 나가고 그게 목적인데 목표 지향적은 이제 오히려 부모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왜 또 그걸 가르칠 건가를 알고 그걸로 이제 뭔가 한번 세팅해가는. 오히려 이 저자는 목표 지향을 강조하겠네요. 이분은 목표 지향을 강조합니다. 근데 뭐 때에 따라서 너무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두려움이 많은 부모님들은 처음 시작은 커리큘럼 중심으로 이제 제안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한 1년, 2년 따라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몇 개를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의 목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거를 또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요까지만 읽고 요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할지 어떻게 정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 요 하나만 더 찾아오신 거 읽고 조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뒤에 커리큘럼 100개를 뽑아 놓으셨어요 이분이. 그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분이 뽑아 놓은 100개면 내가 100개를 빨리 봐야지 하고 넘어갈 텐데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저거 우리 좀 다 소개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었던 건데. 근데 이분은 커리큘럼 리스트로 바로 가고 싶은 유혹을 자제해라. 가기 전에 이제 2과 3과 4과 5과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정리해야 커리큘럼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100개를 뽑아놨더라도 자기의 관점이 없으면 이 100개 뽑아놓은 거에도 이미 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관점을 갖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있는 100개의 선택 자체를 사실 우리가 일일이 소개해줘도 영상 보시는 분들이 요 100개가 다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건 어렵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만들어 갈 때 부모님의 어떤 철학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할지를 고민하도록 도움 주는 접근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 할 때 우리가 늘 영상 제가 보면 이걸 꼭 2번으로 하기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너무 알찬 말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한 과씩이라도 천천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우리가 늘 이제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한테 늘 뭘 소개해 줬냐면 미국적인 상황을 자꾸 소개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리스트로 바로 가지 말라 그랬을 때 우리는 커리큘럼 리스트를 본 적도 우리는 없는데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맥락은 뭐냐면
외국에는 홈스쿨링 문화가 많고 미국에는 네. 그래서 그 홈스쿨링 부모들한테 각 무슨 뭐 출판사 교육단체가 네. 우리의 이런 쿼리를 갖다 쓰십시오라고 제안하는 게 많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부모님들이 그런 어떤 무슨 박람회, 컨퍼런스, 네. 뭐 그런 어떤 모임에 갔을 때도 뭐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란들이 많은 걸 보고 이 저자가 네. 급한 마음에 많은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목표 지향적인 철학이 더 중요하다. 네. 이걸 하는데 네. 제가 여기서 이걸 들으면서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많이 상담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이런 질문이 들어요. 첫 번째는 교육을 부모가 감당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에는 많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교육을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좋은데 맡기면 된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네. 사실 학원 보내거나 네. 집에 오면 이제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네. 네. 그리고 교육은 외부에 맡긴다.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홈스쿨링도 많고, 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또 환기와 또 고민을 시키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까요? 혹시 이게 공간에 중간중간에 공교육적인 기관들이 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그러진 그런 경우가 뭐 알래스카 같은 데는 있을 수 있는데, 알았어요. 예, 거기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일단 우리나라도 가령 대안교육 하시는 크리스찬 대안교육에서 크리스찬이랑 만약 이제 넌 크리스찬이랑 나누면 주로 넌 크리스찬 분들은 공교육에 대한 어떤 불신? 그다음에 공교육에서 내가 원하는 그 아이가 배워야 될 거를 배우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러면 너무 또 고집스럽게 들리는데 뭐랄까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네네. 그게 이제 뭐 사실 좀 이렇게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네. 내가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 이러면 약간 좀 공포스러운 영화가 떠오르기도 해요. 미국이 좀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외부 완전 차단되고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는 이 부모가 애한테 성형책을 읽힌 거예요. 모든 걸 다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네. 뭐 무슨 하여튼 뭐 황당한 영화가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 뭐 그게 좀 안 좋은 사례라면 네네. 우리 자녀들이라면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철학이나 또 내가 살아가 그 신앙인이든 아니든 네네. 신앙이 아닌 분들도 홈스쿨링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적어도 이런 건 알아야 되는데 네네. 근데 공교육에 보내니 네. 그걸 안 시키네. 네네. 그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약간 가문 좀 자선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좀 교육? 유럽에도 홈스쿨링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요. 예, 유럽에도 있는데 미국만큼 많지는 않다고 미국이 하더라고요. 독특하네요. 미국이 좀 독특하고 아니면 그분들은 오히려 어떻게 자녀의 교육을 기관에 맡깁니까? 로 역으로 우리한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것이 홈스쿨링 이렇게 10가지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위한 10가지의 선택들 선택이잖아요. 10가지 100가지 선택들. 를 접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부모들이 교육을 이렇게 하겠다는 게 미국에 이렇게 많다는 게 되게 신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그러니까 미국의 홈스쿨링 하는 부모들을 만났을 때 다 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분들을 만났었는데 그분들의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교육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가 원할 때 아이에게 꼭 배워야 될 거가 어떤 신앙이라면 그 신앙을 뭐 안 가르치는 것가 아니라 신앙을 배격하는 교육이라고 봤을 때 이제 그래서 교육의 책임을 내가 져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대단합니다. 또 하나는 이 미국의 이 커리큘럼을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수백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막 큰 출판사도 있지만 그냥 내 가정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거를 모아서 그냥 커리큘럼으로 내는 가정도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출판사가 그냥 한 가정이 출판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개척 정신 그런 것도 많이 작용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는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 되면 우리 좀 홈스쿨링 하시는 부모님 모셔놓고
한번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미국의 홈스쿨링? 아니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 모셔놓고 네. 당연히 이제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네. 이렇게 홈스쿨링을 꼭 하시려는 저는 어쩌면 그게 더 당연한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사고가 네.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가 많다 보니 네. 그러니까 요거부터가 우리가 먼저 한번 네. 이 책의 배경과 네. 우리가 좀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히려 더 권하는 거죠. 한번 네. 교육을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네. 또 그 기관 안에 있는 교육 커리들이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고 네. 어쩌면 그게 더 우리 크리스찬 부모님들로서는 더 옳은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그죠? 아마 그 기관에만 맡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는 교육의 궁극적으로 교육이 최고 잘 됐을 때의 모습이 약간 좋은 수능을 얻는 것? 그게 맞춰지면 당연히 부모가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맡기는 게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예를 들면 뭐 자동차 수리를 최고 잘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목표가 예. 되게 획일화되어 있으면 획일이고 약간 기기적인 느낌도 들고 예. 그러시네요. 그런 하여튼 뭐 이런 환경이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만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또 부모님들은 바로 홈스쿨링을 자기가 하지는 못하지만 네. 공교육이 갖고 있는 그 교육 커리큘럼에 끊임없이 그걸 좀 개선하도록 네. 시민단체나 네. 또 그런 발언하시고 참여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네. 네. 또 그렇게 또 자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뵀는데 이렇게 교육을 내가 시켜야 돼 라는 부분들이 잘 우리 한국에는 많지가 않아서 네. 이게 일단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특이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도 많이 늘어나고 계시죠?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는데요. 늘어나고 있고 하는 분들도 항상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홈스쿨링까지 안 가면 약간 대안학교라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기존 교육 그 기관 단체에 대한 불신, 네. 불신에 대한 것들이 이 공교육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분을 몇 번 만났어요. 예. 본인이 홈스쿨링 하시고 싶다. 왜 그러세요? 본인이 교사인데도 제가 교육 현장에 있어 보니까 물론 그 현장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좀 차이도 있지만 제가 원하는 교육을 아이들이 받지 못할 것 같다라는 분을 뭐 최근에만 한 두세 분 뵀거든요. 예. 우리 또 예전에 김성훈 팀장님께서 홈스쿨링 관련 이런 교육 커리 개발하고 이런 걸 소개해주는 또 단체에서도 일을 하셨고 네. 지금도 소명교육 개발 안에서도 또 다양한 수업을 강의도 하시지만 홈스쿨링 쪽 관련 쪽도 많이 또 하시니까 네. 한번 부모님들 모셔놓고 한번 좋죠. 저는 그분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홈스쿨링 하시면서 왜 하셨는지 네. 어떠셨는지 듣고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게 뭔지 네. 어떻게 도움 받으셨는지 네. 요거를 다루는 또 오히려 영상 잘 없을 것 같아요. 찾으면 있겠죠. 이 부분을 다룬 영상이 그 유튜브에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접근하는 아마 그 접근법이 조금 몇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만의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내가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얘기하고 생각해야 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네. 한번 보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 과가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할지 어떻게 정해야 할까에 있어서 네. 첫 번째는 너무 커리큘럼 중심으로 달려가지 말고 부모의 목표 지향, 부모의 교육 철학이 더 중요하다. 네네. 참 이걸 우리가 참 부럽습니다. 네. 이런 책이 나오고 네. 또 이런 걸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예. 아마 2장에서도 나오겠지만 결국 교육 철학을 세우려면 교육받은 우리 아이가 될 어떤 모습을 상정하잖아요. 예. 그것을 상상하는 이제 장이 2장인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네네. 그 장이. 오늘 여기서는 우리 그냥 우리가 하나 뭐 좀 그냥 생각해야 될 거는 꼭 자녀의 교육을 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네. 좀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의 교육의 모습에 어떤 철학을 갖고 임하신다면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부모님들을 돕기 위한 또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님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 기독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
불신 속에 못 보내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 이런 문화는 우리도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고 네. 하실 수 있으면 우리 김성 팀장님이 더 많이 네. 그런 분들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마지막 말씀드리면 한쪽이 이제 공교육에 다 맡기는 거고 한쪽이 완전 홈스쿨이라면 그 중간중간 단계에 예.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보내지만 뭐 주말에는 뭘 해보고 싶다. 아니면 대안학교에 보내지만 대안학교의 어떤 커리큘럼을 제안해보고 싶다. 같은 이런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요 책을 갖고 네. 100개를 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100개를 선택해 가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해 가는 부모님들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어떤 구성해 가는 어떤 일종의 방식들이 있네요. 네. 좋은 책입니다. 네. 방식들인데 이걸 저희들이 이제 총 6과로 나눠져 있는데 네. 빨리 하면 한 번에 2과. 네. 오늘은 이제 처음 인트로니까 네. 또 깊은 거는 어떤 한 과를 네. 이렇게 천천히 소개하면서 네. 홈스쿨링을 꼭 하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하는 데 도움되는 네. 어떤 고민거리와 또 기독교사, 네. 또 대안학교,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교육을 하시는 우리 또 사역자님들, 선생님들도 커리큘럼을 짜나갈 때 이런 방식으로 짜면 좋겠다라는 인사이트를 네. 이 책의 소개를 통해서 이 책이 우리 번역되지 않았죠? 아직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영어를 잘하셔서 영어 원서를 네. 갖고 오셨으니까 이걸 이렇게 한국말로 더 번역하셔서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네. 이거 다 끝나면 나중에 한번 인터넷에 올려주시면 한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과정으로 좀 한과 차분차분히 네. 이렇게 해나가면서 우리나라가 저희들이 처해져 있는 교육적인 어떤 독특함과 네. 또 미국적인 독특함을 비교하면서도 그리고 어떤 건 좀 본받아야 되고 네. 어떤 건 좀 보완해 나가 뭐 이런 네. 것들을 좀 하나가도록 계속 다 이게 적어오신 거 영어를 다 번역해서 갖고 오신 거니까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원래는 이제 우리 팀장님은 뭐 두 번에 걸쳐 하는데 이게 두 번에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가 사실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네. 조금 더 천천히 차분히 진행하면서 우리 보시는 분들이 교육을 한번 생각해요. 교육 계획, 교육 커리, 교육 구성을 내가 뭐 하겠어 이러지 마시고 네. 어른이라면 누군가를 섬기고 책임지는 어른들이라면 이 교육 구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필요하시는 거니까 그런 네. 철학을 고민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했는데요. 기대됩니다. 네. 우리 기대됩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미국 상황에서는 이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자꾸 얘기하고 해야지 네. 보시는 분들이 뭐야 라고 오해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료 너무 귀합니다. 네.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좀 죄송하지만 조금 더 많이 번역해 주셔갖고 네. 중요한 부분들이라도 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보시는 분들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약간 그런 포맷, 그런 형식으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과마다 네. 중요한 포인트 그 구절은 아예 그냥 다 네네. 번역을 해주셔서 네. 이제 또 홈스쿨링을 고민하고 계시고 또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면 좋겠고 저도 일단 학생이 어떤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저도 서면교육개발원 뭐 대안학교 교육 커리도 많이 짜는데 네. 저도 학생이 보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난 너무 대충 짰나 이렇게. 근데 그 최선을 다했지만 네. 저희 또 한계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러나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목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 교육 커리 중심이 아니라 목표 지향으로 해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오늘 그 100가지의 선택,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짜시는 분들에게 100가지의 선택들 첫 번째과 어떤 커리큘럼을 사용할지 어떻게 정해야 될까? 목표 지형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오늘 좀 첫 시간이니까 좀 말이 많았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홈스쿨링 커리큘럼 첫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